병철 고원 가자. 아, very good. 야. 자, 인변 박박의 암호화폐 왕탈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박박께서 아시다시피 제 혼자 나왔습니다. 박박께서 지금 박사 과정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을 지금 리포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에 참석을 못했고요. 또 여러분들 또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지금 사회에 나가고 있는데요. 사회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야, 세계가 지금 암호화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따끈따끈한 뉴스를 여러분들 듣고 싶을 것 같아서 또 저 혼자 이렇게 부득이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군데, 4개의 국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스위스 편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5군데 국가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스위스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지난 2주간의 암호화폐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요. 스위스가 거의 이슈를 빨아먹고 있었던 정도로 아주 스위스가 지금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 여러분들 스위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치즈도 생각나고 또 시계로 유명한 데가 스위스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스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암호화폐가 어떻게 지금 개편이 되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월 31일 CNN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재무장관이 5년 안에 스위스를 암호화폐 천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아주 가감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3월 31일 지지난주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크립토밸리라는 것을 지금 이미 만들고 있죠. 거기에 주구라는 아주 작은 스몰 도시인데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5년 안에 스위스를 암호화폐 천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재무장관이 나서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스위스는 ICO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5억 5천만 달러를 유치를 이미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6천억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기반 ICO는 5,800만 달러에 이었고 또 토큰 판매의 최강국으로 지금 있습니다. 지난해 ICO를 통해 모인 금액만 해도 40억 달러.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현재 환율이 1,080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한 5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금액을 지금 모았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PwC 자료에 따르면은 상위 10개 ICO 중에 40%가 지금 스위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쪽으로 지금 많이 옮기고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 스위스냐? 뭐 이게 상당히 이제 궁금했었는데요. 왜 그럼 하필이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스위스로 이렇게 암호화폐의 어떤 크립토밸리 센터가 중심으로 되고 있나?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스위스는 크립토밸리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러시아 최근에는 또 러시아 국유 은행이자 세 번째 은행이라고 하네요. 가즈프롬뱅크라고 해서 그 4월 1일자입니다. 이거는 4월 1일자 CNN 보도입니다. 역시 CNN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그 가즈프롬뱅크의 부총재가 암호화폐를 스위스에 시범 거래하겠다. 그래서 1월달에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는 이미 스위스의 블록체인 연구소를 설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규모의 은행인 가즈프롬뱅크가 스위스의 암호화폐 거래를 시범 실시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여러분들 많이 나라 중에 하나죠. 자연도 좋고 깨끗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천연 자원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여러분들 일어났습니다. 왜 스위스가 그렇게 암호화폐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가? Why?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스위스는 사실상 예전부터 1934년도부터 탈세 및 미국 부자들의 어떤 자금 응리처로서 사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이제 검은 돈들이 많이 스위스 은행에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것이 가장 좀 그 나라의 은행의 또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익명성이 나름대로 가장 보장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스위스가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그저 스위스로 모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면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실 일본이 지금 현재 한국이 중심이었다가 이제 일본이 이제 요즘에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유럽이나 지금 편지를 보니까 유럽이나 또 미국 이런 데는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스위스로 이렇게 몰리고 있고 아시아는 지금 현재 한국이 그래도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이 상당한 영향력을 맞춰서 일본이 주도권을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스위스를 더 한번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는 스위스 인구가 알아보니까 9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삼성전자 수준의 대기업을 3개나 보유하고 있는 초강소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타미플루 다 아시죠? 타미플루로 유명한 노슈, 그리고 네스카페, 여러분들 카페 오늘 잘 사는데 네스카페로 유명한 네슬레, 그리고 글리백으로 유명한 제약사죠 노바티스. 이렇게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가 기업이 3개나 스위스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개방 정책 그리고 오픈 마인드 이것이 전 세계의 우리 크립토밸리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우리 또 하시는 분들을 이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좀 유명한 말이 하나 좀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거로 좀 나가볼까 합니다. 거기에 시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주구라는 시장이 일단 너의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문제가 되면 그때 얘기한다 라는 정책을 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너의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문제가 되면 그때 우리는 얘기하겠다. 이런 정책을 팔러시를 아마 이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라든가 또 아시아 쪽, 좀 중국에 좀 던져주는 메시지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에서는 이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메이트죠. 똑같이 이제 스위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에 나오는데 중동과 석유가 풍부한 나라, 특히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이 중동 국가의 부호들이 또 스위스로 지금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도 살펴봤더니요. 그들이 이제 사실 익명성이 많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떤 검은 돈을 많이 돈을 축적하고 싶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자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 스위스의 프라이빗 뱅크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은행 업계 최초로 비트코인 취급하는 그런 연방 금융 당국의 공식 인가를 다고 합니다. 그 은행을 통해서 그 비트코인을 많이 축적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많이 지금 축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현금화하고 있다는 또 소식이 지금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게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어려워 기관이나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정상적인 스위스 은행과 거래하면서 암호화폐가 투자가 가능해지고 또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해주는 기관이 이제 스위스는 해주니까 법적으로 해주니까 은행이 또는 정부가 또 도시가 해주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고액 재산가들이 새로운 투자 기능 자산으로 이렇게 지금 확대하고 나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좀 빠른가요? 좀 천천히 좀 여러분들한테 좀 속도를 조금 낮춰봐서 이제 스위스를 건너뛰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프랑스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프랑스로 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스위스는 상당히 우리 저번에 얘기했듯이 일본이나 베네수엘라라든가 또 이렇게 좀 갖춰진 곳이라든가 또 우리가 저번에 예전에 이해했던가요? 타이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나름대로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거를 조금 추구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거기에 좀 반해서 좀 뭐랄까 규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펴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또 상반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앞뒤면을 또 공평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프랑스 이야기를 하나 건드려 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재무장관이 여러분들 G20라고 아시죠? G20 세계 경제 20국가의 정상회의에서 비트코인 공동 규제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답니다. 그래서 게리 나이스 IMF 대변인도 따라서 거기에 암호화폐 규제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 3회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일본이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 한국 또한 G20의 또는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 또는 어떤 법제화를 지금 막 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반면에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스위스라든가 베네수엘라든가 다른 국가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라고 자기네들이 어떤 시간이 더 필요한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프랑스가 재무장관이 나서서 전 세계적으로 G20 20 국가들한테 금융 어떤 규제적인 것을 좀 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군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회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 싶으면 지금 현재 양쪽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죠. 일본이라든가 또 미국, 그다음에 중국, 또 한국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제 법제화를 많이 좀 외치고 있는 반면에 아까같이 스위스라든가 베네수엘라든가 다른 기타의 나라들은 아직 더 법제화에 좀 반대하고 개인적으로 오픈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의 기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제3의 화폐는 기성사실인데 제3의 화폐, 우리 종이가 가지고 있는 종이화폐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화폐가 아닌 제3의 화폐로 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기득권을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가 그런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세계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막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를 우리 세대, 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아까래 우리 시작할 때 우리 현은 양이 같이 좀 시작을 했는데 우리 젊은 세대라든가 이게 다가오는 세대한테 이걸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 사실 들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세계 동향을 준비하면서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먹거리라든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라든가 미래 세대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런 아주 좋은 먹거리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월 30일 날 발표한 이제 코인을 사실 제가 두 개 정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 코인은 뭐냐면요. 코인은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알려주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익명성에서 정부 규제안이 많이 발표되니까 어떤 코인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냐고 하면 익명성을 보장하는 다시 말해서 탈정부화 코인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PVX라고 하네요. PIVX. PVX라는 코인이 머니투데이 3월 30일자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내는 거나 또는 받는 것을 100%, 100% 익명성을 보장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익명성을 강조하는 100% 익명성을 강조하는 그런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좀 뭐라고 잘 모르겠죠.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카시노 같은 데 가면 칩이 있죠. 그 카시노 칩. 그것이 하나의 징표 아닙니까?
뭐 기록이 없어요 따로. 누가 적어놓거나 보내거나 이렇게 한 기록이 없어요. 그 카시노 칩만 가지고 가면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죠. 아마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이름도 써 있지도 않고 어떤 기록도 없고 그냥 그 카시노 칩을 가지고 있으면 블랙칩처럼 칩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캐시 바꾸는 데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 피빅스라는 익명성을 강조하는 화폐들이 지금 요거를 시장에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암호화폐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 또 특징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굿뉴스. 여러분들 그 좋은 소식을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암호화폐 하면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이거 뭐 검은 돈, 뭐 탈세, 불법 자금, 막 이런 검은 이렇게 좀 어두운 걸로 좀 바라보는 면이 좀 있어서 오늘은 좀 그래도 좀 밝은 면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암호화폐 무슨 홍보대사처럼 지금 보이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양면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리플이라고 혹시 아시죠? 여러분들 암호화폐 중에 비트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리플 회사가요, 미국 공립학교 수업 지원금으로 2,900만 달러, 우리 하나도로 한 308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럼 기부를 해서 어떻게 돈으로 만들어진가 이게 사실 궁금했었는데요. 그 기부금을 전액 암호화폐 리플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리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하냐면 그 학생들이 요거를 받고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그 펀드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308억 원을 기부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금으로 받느냐면 리플을 2주에 걸쳐서 현금화를 시키면 된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2주에 통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그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또 하나의 또 양대 산병이라는 이더리움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리플도 있지만 이더리움이라고 또 암호화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아프리카 자선단체라고 하네요. 거기에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원을 우간다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이건 난민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인도주의 측에서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새로운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들 노력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시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주목되는 면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암호화폐가 쓰인다면 그것도 또한 익명성 위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 눈에 좀 들어온 것은 뭐냐면 온라인 카시노인데요. 여러분들 그 온라인으로 카시노 많이 하죠. 우리가 지지난 해에도 한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이렇게 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과연 이들이 그 온라인 카시노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주 옆에 보면 여러분들 그 네바다 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라스베가스가 있는 도시가 있는 네바다 스테이트 되겠죠. 그 주에 가보면 이제 항상 이렇게 뭐 블랙잭도 하고 또는 슬롯 머신이라고 돈 놓고 쭉 하는 것도 있고 다이스라고 해서 이제 그 뭐죠 그 우리나라 말로 다이스 주사위 그죠 주사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게임하는 그런 이제 카시노가 많은데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포커라든가 블랙잭 같은 경우는 이제 잭팟이 터지는데요. 잭팟이 터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현지하고 똑같이 되네요. 잭팟이 터지는데 우리 비트코인으로 7개, 7 비트코인이 정도로 이제 터지나 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이제 한 뭐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따진다면 7개니까 한 7천만 원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잭팟이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슬롯 머신, 요것은 이제 더 많이 터져요. 15억 비트코인이 잭팟으로 터지면 물론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해서 또 게임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의 특징은 어떤 이제 등록이나 가입이 불필요하고요. 뭐 따로 이렇게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나 봐요. 그리고 또 나는 이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뭐랄까 두려워하시는 것이 제가 이제 돈을 뽑을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 이틀 후에 나오기도 하고 비썸 같은 데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돼서 시간적인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바로 인스턴하게 지출을 가능하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어서 온라인 카지노, 그렇죠? 비트코인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외 소식이 되겠죠. 다시 한번 스위스가 지금 크립토밸리의 어떤 중심 허브 센터로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면, 그런 면에서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제 좀 규제를 일본하고 합쳐서 규제를 더 빨리 하자, 그리고 법제화를 빨리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넘어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저는 왜 대한민국 소식이 세계 소식이 되냐면 봤더니 이게 뭐냐면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암호화폐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그만큼 영향력이 높다는 걸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저도 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치하는데 야, 이 한국이 약간의 규제안이 발표가 되면은 막 비트코인이 20%, 30% 폭락하는 한국의 어떤 법제화, 한국의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요, 이건 바로 이제 오늘 4월 6일인가요? 6일이죠. 그저께 뉴스입니다. 밤에 나오는 건데 오늘도 오늘 뉴스, 어제 뉴스는 어제 4월 5일이면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코인네스트, 그렇죠? 코인네스트 사건에서 여러분들 실시간 검색에도 막 순위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코인네스트에서 이제 가상화폐 우리나라가 검찰이 가상화폐 코인네스트를 업무상 대표이사를 경영직 업무상 횡령 및 체포를 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코인네스트에서 이제 기존에는 코인네스트가 어떤 게 우리나라의 어떤 은행과 연결돼서 다른 데보다도 비썸이라든가 다른 어떤 5대 은행인데 5대 은행에는 이제 은행과 연계돼서 통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인네스트는 이제 은행과 연결된 것이 아닌 그냥 개인적인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책이 없다 보니까 어떤 자산의 어떤 그 관리 면에서 상당히 소홀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기관의 회계 장부라든가 투자자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업계에서는 우리 국내 업계에서는 5위라고 합니다. 코인네스트가 5위인데 거래량을 따지면 전 세계에서 한 82건에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래량을 따지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국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검찰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라든가 그 대표에 대한 어떤 체포를 하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이 그 빗썸에서 거의 10% 가까이, 그래서 720만 원대로 뚝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규제에 따라서 세계가 암호화폐가 아직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인 것 같아서 좀 갖고 왔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이제 지금 이제 그거를 많이 좀 또 규제도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한국이 아직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거라서 단적으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어렵게 구해 왔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에서 우리 언론사 우리 분들한테 4월 5일이죠. 어저께입니다. 엠바고를 좀 시켜서 4월 4일 날 12시부터 가능하다는 공문을 제가 보도자료를 이렇게 좀 뽑아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소식인데, 우리한테 좋은 소식인데요. 왜 우리가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회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거가 지금 이제 각각의 우리 그 빗썸이나 거래소의 그 거래 사항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클릭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책 조항을 시정하라. 그래서 총 12개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는 것이 이제 공정위의 어제 보도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느낀 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한국도 이렇게 보호자 차원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의도적인 거라든가 악의적인으로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거래소는 나름대로 규제를 하겠다. 그러나 신뢰를 바탕으로 또 책임을 보호를 한다는 우리 소비자들라든가 이런 책임을 보호하는 데는 인정을 해주겠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무슨 어떤 말이냐고 생각이 드냐면은 암호화폐는 어느 정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거꾸로 비하인드를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암호화폐를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 단 악의적이고 또 의도적인 소비자를 피해를 주는 행위는 내가 금지시키겠다. 신뢰를 통해서 또는 책임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해서 그거를 키워나가겠다,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마 정부 방책이고 공정거래위에 지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우리 한국에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네요. 저번에 우리 그 한국의 그 삼성과 그 현대의 우리 이제 3세대 우리 암호화폐를 모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상화폐의 부자 1위는 누굴까? 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가상화폐 부자 1위는 송치형 회장이라고 합니다. 업비트의 창업자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지난 2월에 그 포브스에 따르면 업비트죠. 창업자인 송치형 대표가 부유 자산이 하나로 3,500억에서 5천억 미만 정도로 집계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국내 가상화폐 부자 순위 1위라고 하네요. 그런 정도로 좀 알아두시고 송치형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 컨설팅 회사에서 4년 동안 근무한 후에 두나무를 창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냥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 세계 3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국에 있는데요. 후오비라고 합니다. 후오비. 자, 이것이 이제 한국 서비스에 정식으로 개시가 됐다는 것이 매일경제 3월 30일 날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가상화폐가 이제 한국을 공략하고 있다. 그래서 야, 이거 특이한 건데요. 아주 이제 좀 뭐랄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른바 구미가 당기게끔 이렇게 좀 오픈을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내용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후오비 코리아 측은 원화로 가상화폐를 살 수 있는 원화 마켓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우리가 그 이베이나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옥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우리가 암호화폐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거래소 같이 만들겠다는 것이 이 후오비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측의 주장입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좀 파워력이 있겠죠. 바로바로 그거로 살 수가 있으니까요. 물건을 사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한국에는 아직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베이라든가 옥션에서 코인으로 아직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11번가에서 코인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오비가
이제 그 우리 한국의 일자리를 또 창출을 하려고요. 공고를 냈습니다. 이제 여기 상당히 눈에 들어왔는데요. 채용 공고에 연봉 최소 1억 원이라는 문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연봉 1억 원. 그렇죠? 한국 분들의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붐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새롭게 하려고 해서 세계 3위 가상화폐 중국의 후오비가 한국 서비스에 정식으로 론칭해서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전체적인 세계와 국내 소식을 포함해서 지난주 우리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따끈따끈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이 있다면은 세계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제3의 화폐로 지금 우리도 모르게 지금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과연 우리가 또는 우리 자신 또 우리 미래 세대 또 우리 정부는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